예, 진리자판기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예, 시작하자마자 빵 터지셨는데 왜 터지셨죠? 정말 갑자기 시작하시네. 예, 뭐 저희는 진리자판기 증산도 진리 도전을 바탕으로 한 팟캐스트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미리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팟캐스트가 이렇게 계속 진행돼 오다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보고 무조건 해야 된다. 예. 우리 나비님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네. 이렇게 멤버들을 새로 소집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오마니님께서는 그 전에 이제 계속 나오셔서 이제 대박을 치는 멘트를 계속 주셨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뉴페이스가 오셨습니다. 오. 예. 전 세계 뉴 목소리 아니에요? 예, 뉴페이스. 보이스. 뉴보이스네. 꿀보이스. 예, 꿀보이스가 오셨습니다. 네. 전 세계 거의 안 다녀본 나라가 이제 많지 않은. 뭐 저는 뭐 한두 개, 한 세네 개 나라 갔네요. 그래도 정말 부러운. 정말 부러운. 예. 네. 그러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노가다라고 항상 얘기하시는 고된 일정이다라고 해서 전 세계 이렇게 두루 가이드를 해주시는 오동석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진 소개 감사합니다. 고된 예. 그 쉽게 얘기하면은 감정 노동이라고 하죠. 감정 노동. 이것도. 감정 섞인 분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제 감정 노동이냐? 그게 아니고 제 감정이 상하니까 감정 노동인데 모시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네. 전혀 생소하신 분들 처음 만나는 분들하고 다니니까 네. 세상이 좁아 보여도 그분들 때문에 네, 더 좁아 보여요. 예. 이런 반전이 있군요. 예. 지금 뭉쳐야 뜬다?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뭐 음. 이렇게 패키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그렇죠. 훨씬 더 많은 가이드들의 이제 전 세계에 우리 한국 가이드들이 있어서 이제 여행을 소개해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전 세계 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나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런 곳에서 우리 문화를 전하고 여행의 엑기스를 전해주시는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 나라 역사를 기본으로 해서 여행 간 사람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뭐 가이드 하려면 좀 공부 많이 해야 된다는 거 네. 뭐 이거 하나고요.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요번에 평창 올림픽 개막식도 우리나라를 너무 소개를 잘해 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그동안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방송도 맞아요. 그렇고 그냥 맨날 그 먹는 것만 하고요. 예. 먹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이제 역사, 문화, 이 나라의 핵심,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전달해준 의미에서 이번에 너무 감명 깊게 예. 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디지털하고 아날로그하고 네. 섞여가지고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놀라웠거든요. 예. 정말 막 그냥 깜짝깜짝 놀라면서 봤습니다. 그 감성을 그대로 한번 전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마니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만입니다. 어머니 오마니 뭐 이런 느낌도 있는데 예, 남성입니다. 예. 예. 그리고 5만 년 사실 것 같아서 잘못 찍은 것 같아요. 오늘 바꾸실래요? 네. 아니, 그냥 가야죠. 한문화 코드로 본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 오늘 제목을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뭐 이게 채널 돌려가면서 봤는데 어떤 네. 채널은 좀 이상하게 중계도 하고 어떤 채널은 정말 잘하고 이렇게 해서 채널이 막 돌아가는 차이가 나는 개막식이기도 했어요. 굉장히 감동도 많이 받고 세계 주요 국제 대회 이제 글랜드 슬램을 달성한 국가가 굉장히 많은데 뭐 프랑스도 뭐 하계, 동계, 축구 월드컵 그리고 육상 선수권 다 치렀고 독일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랬는데 이렇게 5개 나라 이외에 한국이 이번에 다 치른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이거 그 세계 몇 개 없는 나라인 거예요. 이런 걸 뭐 그랜드 슬램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미국도 없군요, 아직은. 미국이 네. 월드컵을 안 했나? 네네. 축구를 안 하니까 미국이 이게 미식 축구 쪽을 더 네. 좋아하는가 봐요. 축구를 못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 못하죠. 못하는군요. 네. 관심이 그래서- 없으니까요. 아니, 주로 유럽이 있네요. 주로 유럽. 네. 응? 그래서 그러네. 사실 모든 종목을 다 하는 우리나라가 미친 거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네. 이 작은 좋게 나라에서 미친 걸로. 네. 네. 뭐든 다 끝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다 도전한다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2번의 네. 고배를 마시고 이 평창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평창. 한자 뜻도 이게 재밌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뭘 네. 치르면 네. 이거는 벌써 풍수지리가들이 옛날에 도인들이 그럴 걸 알고 정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평창도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평화로울 창은 뭐 창성하다, 번영한다. 그러니까 이제 평화가 창성하다.
평화가 번영한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평화롭게 된다. 이름이 정말 좋네요. 네. 근데 역시 굉장히 작은 역시 동네인데 이름값. 이름값을 야, 한다. 그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예. 네. 이게 참 여기서 실제 남북한이 또 만나고 뭐 네. 이런 걸 보면 실제 평화를 추구하게 되는 어떤 지리적인 어떤 기운을 갖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네요. 아니 근데 평화도 평화지만 이번에 컨셉 자체가 네. 새로운 지평이란 말을 많이 썼잖아요. 네. 지평을 연다 지평. 그런 의미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새로운 지평이요? 네. 그러네요. 진짜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그렇고 예. 진짜 아주 급격하게 변화가는데 그래서 그랬나? 제가 개막식 하는 도중에 가장 귀에 익었던 그 노래가 두꺼봐 헌집 예. 줄게 새집다. 야 이거 말씀하신 대로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외국인들한테는 이름이 좀 어려웠다고 하죠. 네. 평창이라고 해가지고. 발음이 좀 그런가? 네, 영어로 써도 너무 길고 그래가지고. 평창 뭐 이렇게 되나? 그래서 어떤 외국 선수는 비행기를 잘못 끊어줘가지고 평양으로 갔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실제로 평양으로 갔어요? 예, 평양 공항에 내린 사진이 올랐습니다. 우와. 여권이 없는데 갈 수 있나요? 아니 외국인은 갈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만 못 가죠. 오, 대박이다. 맞아요. 북한을 못 가는 거의 유일하지는 않겠지만 남한만 못 가죠. 그렇군요. 네. 외국 사람들은 북한으로 여행 많이 간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선수단들이 정말 좋대요. 먹을 것도 좋고 거의 6성급 호텔 아니냐. 그렇죠. 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래서 6성급은 가본 적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 5성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를 우리는 5성을 뛰어넘는 뭐 6성이다, 7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7성까지 나갔나요? 아니 음식 종류가 400종류가 넘으면은 거의 8성 호텔이죠. 오, 예. 그렇군요. 400종류래요. 그냥 마음껏 먹으니까 또 예.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 할랄 할랄 허락된 거 할랄도 있고 뭐 없는 거 없다고 하니까 준비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최초로 음식에 대한 불만이 없는 올림픽이었다. 단 한 건도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예. 거기서 이제 여기서 소개할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의 이제 주거 문화가 여기서 드러나서 온돌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수촌이 돼 있는 게 너무 충격적이다. 그렇죠. 특히 외국인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다고. 네.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외국에 보면 이제 침대 문화가 많고 네. 그리고 신발을 신고 들어간다든지 해가지고 좀 춥거든요. 이게 큰 좀 좋은 추우시죠? 호텔 가도 춥죠, 그죠, 맞죠? 춥죠. 네. 그래서 저희는 핫팩을 들고 다녀요. 호텔 안에서 핫팩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침대에 깔아요. 한 3개 정도. 깔아. 전기장판처럼. 아니 옷에 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발부터 궁둥이 등 쫙 딱 하면 뜨끈뜨끈. 완전 꿀팁이네요. 아니 이게 이제 네. 얼마 전에 제가 정말 감동적으로 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가장 최근 영국 편인데 네.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나이 많은 데이비드라는 영국의 그 할배가 한 명 왔는데 네. 집을 잡았는데 바닥에 이제 뜨끈뜨끈해서 이제 데일지경이다. 해놓고 나가서 이제 추위에 떨다가 극한 추위에 떨다가 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지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뭐 외국인이고 네. 해도 방바닥 문화에 결국 이렇게 맞들이면은 결국 지지게 되더라고. 그렇죠.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몸이 노골노골 해가지고. 근데 이 온돌 문화가 고조선의 주거 문화 형태의 이제 원형으로 우리 민족 한민족의 이제 주거 네. 문화의 원래 원형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전 세계 이제 알래스카에서도 최근에 발견되고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다 넘어간 흔적들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예. 이게- 멕시코에서도 발견되고. 멕시코에서도 발견되는군요. 그렇죠. 예. 하여튼 뭐 우리나라 3대 뭐 발명품에서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것 중에 온돌, 네. 금속 활자, 아. 한글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온돌은 정말 효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음. 독일 사람들이 온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독일이요? 예, 독일은 그래서 네. 집을 지을 때 이 온돌을 어느 정도 활용하냐면 바닥에도 깔고 벽에도 깔아요. 벽에도요? 예, 벽에도 이렇게 이게 어떻게 해요. 깔지? 벽에도 선을 이렇게 놔서 아. 깔아요. 그렇게 해서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 우스꽝스러운 게 네. 저기 이렇게 이제 어느 나라에서 취재를 할 때 이렇게 창밖에서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숙소에서 창밖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그쵸. 그 경기 선수촌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는 경기 중에 카메라맨에 반바지를 입고 양말 이렇게 뜨끈뜨끈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재밌게 나온 게 있는데 온돌 문화가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한국 고유의 주거 문화를 충격적으로 와 이렇게 좋은 이게 주거 문화가 있나? 뭐 이런 게 나오게 됨으로써 또 다른 한류의 뭐 어떤 한 형태가 아닐까. 이 온돌이 세상에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은요. 경복궁에 가면은 네. 하여튼 전각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름을 잠시 까먹었는데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다 뜯어가 가지고 일본의 한 식당 건물로 썼거든요. 근데 미국인이 네. 거기 왔다가 그 식당에서 네. 전각 그 위에서 먹은 거예요. 근데 방바닥에 뜨끈뜨끈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해서 이게 뭐 하여튼 한국에서 가져온 건데 온돌이다 해서 이게 미국에 가서 이제 현대식으로 네. 그런 온돌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래서 세상에 퍼졌다.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뭐 얼마 전 뉴스에도 미국에서 이 우리나라 온돌 시스템을 갖춘 찜질방이 등장했는데 엄청나게 인기가 좋대요. 아, 맞아요. 진짜 막 대박이래요, 대박. 계란도 삶은 계란도 먹고 네. 노천탕 같은 데 가면 막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제 방바닥이 뜨뜻하니까. 완전 리조트 같이 해놨더라고요. 네, 리조트까지 해놨는데 이게 온돌도 수출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고래를 잡는 문화가 이렇게 전해지는 경로랑 똑같더라. 근데 재밌는 거는 온돌에 공기가 흐르는 그 네. 길을 고래라고 또 하거든요. 이 알래스카에서는 고래 뼈로 만든 탈이 발견됐는데 네. 온돌 유적에서. 근데 그 뼈의 탈이 하회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한국 문화다. 완전히 한국 문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쪽 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해요. 이런 온돌이 퍼져나가는 것만 봐도 실제 이제 고대 역사가 어떤 그 이동이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다. 고래 잡을 때 이제 부구라고 그래서 물에 고래를 잡아놓고 무거우니까 이제 이렇게 공기 주머니 이렇게 달아갖고 띄우는데 네. 그게 알래스카 사람들이 최근까지도 했었는데 그 부구 그림이 울산 방구대 안각가에 똑같이 있어요. 아. 이게 온돌 시스템하고 이런 네. 거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더라. 음. 뭐 이런 역사에 관한 일화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서론을 얘기해봤고 실제 이제 이 개막식 영상으로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오마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싶은데 이게 근질근질하신데 기회를 안 드려가지고 예, 맨 처음에 이제 종이 나오더라고요. 네. 종? 맞습니다. 난 진짜 종이 있는 줄 알았어요. 어, 야, 가짜 종이에요? 종을 거기 갖다 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아니. 종은 진짜 종이고. 진짜 종이에요? 네, 거기 울리는 거는 CG인 것 같더라고요. 프로젝션. 와, 이거 확인을 해야 진짜 되겠네. 종이에요? AR 아니었어요 이거? AR. 아니, 근데 아니 밑에 받침대 같은 게 있던데요. 왜 가운데가 그 재단 형식으로 해서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 진짜 종 갖다 놓은 거 아닌가? 네, 네. 그 모형 종이라도 세우긴 모양종이구나. 그러니까 실사와 증강현실의 절묘한 조합. 그렇죠. 그리고 이 홀로그램 이런 거의 절묘한 조합 아닌가. 네, 거기 소리가 퍼지는 것이 이제 형상화해서 이제 싹 이렇게 네. 360도로 팍팍 퍼지잖아요. 네. 그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야, 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무슨 영화 한 편이 아니고 영화 한 3편 보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이제 카운트다운이 1987 이렇게 쭉 네. 해갖고 네. 땡 하고 빛이 들어가서 탁 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울림이 쫙 퍼져나가면서 시작을 그렇죠. 하는데 우와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종이 뭐 어느 절 종이라고요? 원래 모델이? 네, 상원사에 있는 동종인데요. 우리나라 동종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1293년 전에 만들어진 어우 종입니다. 엄청 오래됐네. 네. 그리고 그 종을 칠 때 그 종침하는 것과 동시에 서울 보신각하고 파주 임진각 그리고 오대산 월종사에 있는 종을 동시에 같이 울렸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종이라는 게 이렇게 어떤 시작점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가 또 이제 실제 새해가 되면 보신각종을 33번 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또 시간을 알려주는 걸로 이제 종을 해피 뉴 했습니다. 이어 하면서 이렇게 이제 치는데 보통 옛날에는 그 종루하고 문루가 있잖아요. 네. 종루. 그 고루하고 종루라고 하죠. 이 저녁 시간을 알리는 무슨 성문을 닫는 거를 알리는 신호를 주는 거하고 네. 아침. 하여튼 네. 그 시간을 알리는 그게 있거든요. 예. 보신각도 같은 뭐 그런 종루 역할을 옛날에 하지 않았을까. 이제 문 닫습니다. 해 줬습니다. 이제 성문 닫습니다 하는 이런 의미로. 근데 이제 이 종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옛날에 거의 가장 잘 만들었다고 지금도 하잖아요. 그죠? 예. 지금도 그 종을 제작하는 거는 세계 종주국으로 지금 돼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그 기술이. 왜냐면 이게 이제 청동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네. 청동이 이제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해야 돼요. 음. 근데 이게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렇게 보통은 때려서 이렇게 합금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방자유기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절대 깨지지 않고 음. 방자유기 형태로 실제 때려서 이렇게 하면 수만 번 거의 때려야 돼요. 장인들이. 그리고 실제 독성이나 이런 물질이나 어떤 음식이 그런 게 담기면 그게 색깔이 변하면서 독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금속으로 살아있는 금속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종을 만들 땐 때리지 못하니까 네. 너무 크니까 이게 주물 합금으로 하는데 그래도 이게 금속 자체가 방자유기처럼 사람한테 거의 살아있는 것처럼 표시를 해준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종을 때리면 네. 일반적인 종 같은 경우는 직선 형태로 띵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네. 우리나라가 만든 종은 띵용용용용용 어우, 3초 단위에 거의 3초 단위에 맥놀이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종은 없다. 음. 이런 걸 기술적으로 이렇게 할 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심장이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소리로 이렇게 울려 퍼진다.
이런 종 기술이 그렇게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온다. 음. 네, 이런 얘기를 에밀레 아시잖아요. 1960년 선덕대왕 신종. 예. 네, 에밀레 뭐 이런 얘기도 누가 근데 이제 하는데. 그 여담으로 했던 선덕대왕 신종을 보고 이제 독일에 이제 한 학자가 와서 네. 이 종 하나만 있어도 박물관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우와, 하는 그 정도. 예,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죠. 그 내용을 그 유홍준 교수의 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보면 나와요. 어. 예. 그래서 그때 참 재미있게 일권에 나오죠. 일권. 예, 오, 일본에 예. 역시. 서양에 가보면 이런 종이 없거든요. 사실은 뭐 울림도 없고 예. 그냥 땡글랑 하는 그런 정도의 직선형으로 소리니까. 퍼진대 이렇게 쭉 네. 이렇게. 그리고 많이 퍼지질 않는데요. 근데 네. 맥놀이를 하면 소리의 두 개의 파장의 간섭 효과에 의해서 어. 엄청나게 멀리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울려 나간다는 거예요. 음. 예, 그게 이제 신비한 소리다. 아니 그것도 그럼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서양종은 왜 교회 꼭 첨탑에 하고 거의 꼭대기? 100%죠, 10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성당 꼭대기에 하거나 그러니까 종탑이 있으니까 네. 아니면 이제 그 도시 내에 종탑이 음. 있어서 이제 울리기도 하고. 예, 종 문화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신각종이 새해 33번을 치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양 세계관에 이제 우주관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수직으로는 9천으로 열려져 있는 다층 우주와 수평으로는 33천으로 열려져 있는 물론 이제 도교 세계에서도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요. 네. 그래서 벌려져 있는 입체적인 그 우주 구조를 보여준다. 그래서 33천 세계에 이 종소리가 울려 퍼져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런 그걸 고한다는 의미로 33번 쳤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불교적인 세계관만 담겨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민족의 고유의 네. 그 신관과 우주관을 포함한 음. 그런 숫자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오프닝으로 종을 선택한 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이 원래 이제 뭐 해설 멘트를 보면요. 네. 지구촌 인류의 함성이 빛이 되어 평화의 종을 울리면서 겨울 축제가 시작됩니다. 빛이 때리는 것처럼 맞아요.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빛이 종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소리가 되는 거죠. 네. 음. 이것도 재밌는 것 같은데 이게 태초에 뭐가 있었냐? 빛과 소리가 빛과 있어요. 소리. 그렇죠. 사실은 뭐 소리 자체가 빛 자체가 소리고 소리 그쵸. 자체를 이제 빛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네. 어차피 파장이잖아요, 파장. 네,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빛이라는 걸가 계속 관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여기 전체적으로 그러네. 빛의 움직임으로 모든 기운을 풀어내는 거죠. 이제 처음에 시작을 빛으로 하고 끝에는 이제 도깨비가 나와서 이제 지불놀이 하는 불. 그걸로 이제 분명. 끝을 내죠. 그것도 성화 빛이네. 체화를 하면서. 전부 빛이네요 이게. 네. 일관되게. 광명이죠. 종이 그렇게 시작되고 나서 아이들이 등장하잖아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진짜 이제 예쁘더라고요. 사전 아이들. 제작한 영상이 나오면서 네. 동계올림픽 했던 나라들의 뭐 국기들 뭐 여러 가지 축축 나오다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나오고 강원도가 나오고 아이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와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 네. 연출이 너무 좋았다. 음. 근데 이제 강원도에 사는 5 아이들이라고요? 네, 강원도에 사는 5 아이들 해날에 풀이, 빛의, 누리, 아라 이렇게 5명입니다. 그러니까 오행을 상징하고 있고요. 오룡기의 5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어떤 조화의 구슬을 발견하면서 평화를 찾아 떠나는 모험을 시작하죠. 이게 5 아이가 무슨 한글인가 이게? 한글이겠죠? 네, 그렇죠. 그 이렇게. 오행으로 해서 그 옥화토금수 5개를 상징하면서 빨간색, 파란색, 흰색, 노란색, 검은색 옷을 입고 나오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이름을 짓진 않았고 한글 이름을 예쁘게 짓다 보니까 해날에는 이제 해의 날개란 뜻이고요. 이건 불이겠네, 불. 네, 그렇죠. 화. 네. 아라는 물인데요. 아라, 바다. 아. 에서 나온 말이고 풀이가 이제 목인데 얘는 풀을 풀이라고 쓴 겁니다. 빛에는 나무. 빛에는 쇠죠. 음. 근데 이제 말은 이제 비추다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 뭐 그 금이 이제 반짝반짝 빛나서 네. 비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마지막에 누리는 이제 흑토인데요. 이제 땅을 땅. 이제 한글로 하면 누리죠. 온누리 할 때. 아 온누리. 누리. 그렇구나. 예,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해석이 참 중요하겠네요. 이거. 제일 헷갈리는 게 빛의 같아요. 빛의가 왜 금이죠? 저는 이 생각도 해서 빛에 빛이 뭐 옥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빛이 저는 나니까. 흰색이라서 빛의 색깔을 흰색으로 아 그렇죠. 이제 한게 그 아닐까. 금기운이 흰색이니까 네. 광명색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미륵님의 제자는 초립동이니라 이런 말씀처럼 세 문명을 여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네. 정말 초립동이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구성해서 5 아이들로 그것도 네. 하고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게 오륜기로 또 이렇게 딱 어떻게 탁 맞아 들어가서 그러니까 오륜기가 오행이었다는 네. 거를 되게 그런 잘 보여주죠. 재해석 내지는 뭐 아주 뭐 어차피 그 오행이라는 게 되게 조화잖아요, 조화. 뭐 화합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하니까 오행, 오륜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오륜기가 뭐 원래 나오게 된 게 내용이 원래는 뭐 오운육기죠. 오운육기가 지구에 와서 오대양 육대주가 되고 사람에게 와서 오장육부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오대양 육대주 그래서 그게 서로 이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오운과 오행이 연결돼 있고 또 뭐 오대륙이 연결돼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나. 예, 그래서 실제 오륜기의 그 색깔도 비슷하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 같던데. 네. 원래는 뭐 5인종이 나왔다고 하죠. 옛날에 네. 환단고기에 나오지만 제가 어릴 때 우리 누나 고등학교 사회과부동가요. 그걸 보다 보니까 5인종이 있었다. 그 얘기가 오색. 나오더라고요. 네. 사회과 부도에? 그렇죠. 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는데 그 당시 저는 분명히 사회과부도에 5인종이 있었다. 그게 이렇게 본 기억이 나요. 너무 재밌네요. 지금 사라진 게 이제 적인종하고 청인종이죠. 네. 청인종이 그 아바타에 나오는 네. 청인종이죠. 아바타로 갔나 보네요. 네. 그렇군요. 외계로 이렇게 갔구나. 아랍 쪽에 이렇게 이거 쓰고 다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어차피 있으면서 이렇게 뭐 차도 가리고 있었던 거구나. 하여튼 예, 실제 이제 환단고기 이제 주석이나 이런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환단고기에 따르면 인류의 시온 국가에서 살던 구한족, 오색 인종이 세계 각처로 뻗어나가 지구촌의 다양한 문명을 일궜다. 여기서 네. 이렇게 되는데 실제 이제 다른 각주에 보면 한족이 이제 서방 영토를 개척할 때 지금의 인류 근원을 상고해 보면 모두 한 뿌리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제 나오고 지금의 인류는 본래 한 조상에서 오행 영기의 천지 기운을 받아 오색 인종으로 분화되어 온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 이제 한 조상으로부터 왔는데 오행에 이제 감화를 받아서 네. 오색 인종으로 이렇게 분화돼 내온 걸 돼 있는데 네. 이게 실제 전 세계 이제 많은 인종들이 뻗어나가서 수천 년 이렇게 지나면 네. 또 이제 조금씩 바뀌고 이렇게 지기의 영향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컨셉 자체가 아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전체적으로 네. 구성도 우리 전통 문화, 우리나라의 역사를 쭉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현대의 문명이 이렇게 그 지나가는 것들,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것들을 쭉 보여주는데 네. 그게 서로 연관되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의 그 우리 전통 문화의 모습과 그 미래 현대 과학 기술의 그 모습이 네. 거의 뭐 일맥상통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쭉 이끌어 나가는데, 근데 그런 거를 이끌어 나가는 어떤 동력 역할을 하는 게 음양오행, 요새 얘기는 다 오행, 오행 사상으로 쭉 끌어간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네. 뭐 음양오행이 뭐 중국의 고대 철학에서 뭐 유래했던 운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네. 천부경에서 이제 이 모든 문화가 이제 유래가 됐고 이 환단곡에 보면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천부경에 대해서 완전히 도통한 인간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테오보키라는 분이었는데 배달국 우리 민족의 실제적인 두 번째 나라 한국으로부터 따졌을 때는 두 번째 나라가 되겠죠. 네. 그래서 5대 이제 태우이 환웅의 이제 막내 아들이셨는데, 그러니까 왕자님이죠. 네. 삼신께서 이제 강령하시는 이제 꿈을 꾸고 백두산에 가서 이제 천재를 올리시죠. 네. 그리고 내려오시는 도중에 이제 송화강에서 이제 용마의 등에 그려진 상을 보고 이제 하도와 이제 팔계를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그리셔서 이제 어떤 방위의 모양과 그런 기호의 모양들로 실제 그 천부경을 해설해서 그 대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음양오행이 실제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 생활 속에서나 그 사상 속에서 국가를 통치하는 데 위해서 이제 할 수 있게끔 됐다. 이것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 테오보키 씨가 바로 우리 민족의 배달국의 왕자님이셨다. 이제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양오행이 뭐 중국 철학에서 유래했다는 이런 왜곡된 잘못된 정보를 믿으시 말길.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음양오행이나 이런 거는 네. 다 중국에서 왔다고 알거든요. 예. 이게 참 안타깝죠. 예. 그 중국 사람들은 또 자기네 거라고 아주 바닥바닥 우기고 있고. 예. 네. 여기가 이제 원래 황태덕장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마을이었는데 황태를 말리던 곳이었다. 평창이요? 네. 아.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황태라는 말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물고기한테 무슨 무슨 치, 뭐 네. 멸치 뭐 이런 네. 걸 보통 붙이는데 태자를 물고기에 잘 안 붙이거든요. 그거 없어요. 근데 어떻게 태자를 붙이느냐. 근데 이게 이제 유래가 되게 재미있는데 조선 시대 때요 함경도를 방문한 한 관찰사가
네. 이게 명태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 네. 지어준 게 뭐냐면 함경도 명천 지방에서 어떤 생선을 먹고 너무 맛이 좋아서 이름을 물었더니 이름이 없었대요. 아직은. 단지 이제 태시성을 가진 한 어부가 잡았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명천이니까 명자와 태시성에 태를 붙여서 명태라고 해라. 그래서 명태라고 이름이 붙으면서 이렇게 요리하고 저렇게 요리한 것 같아서 이게 맛이 너무너무 달라지고 굉장히 맛있어지니까 네. 그런 속에서 이제 황태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얼었다 녹였다를 겨울에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노랗게 되면 그걸 황태라고 한다. 근데 재미있는 게요. 이 한자를 보면 누루황에 클태자예요. 어떻게 이름이 이런 건 보통 이게 황제나 또는 어떤 국가의 이제 굉장한 거 어떤 신성한 거 이런 걸 때 붙이거든요. 야, 그러면 평창에 그 과거에 이미 그 올림픽이 열린다는 거를 알고 아니 그거밖에 해석이 안 되겠는데. 굉장히 재밌는 그래서 이 평창에서 이런 오행에 대한 사상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네. 그리고 또 물고기 그 황태덕장이었던 이 장소 이 조그만 시골 마을 네. 근데 그 의미가 또 누를 황자 흑토 이렇게 아까 누리라고 그랬나 누리 네. 황색은 어차피 이게 오행의 중심이니까 네. 그래서 전 세계 여기 모이게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참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좀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잠시 뒤에 나올 사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평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중앙이 그 토니까 그 말하고도 딱 맞네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구슬을 발견하잖아요. 예. 그 구슬을 발견하는 것도 누리예요. 토. 아 그래요? 네. 그걸 뭐 잘 몰랐네. 걔가 찾아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죠. 완전히 제호 원소네. 그래서 애들이 이제 동굴을 찾아가잖아요. 종의 부름에 의해서 종이 신호를 줘서 동굴이 열리고 거기 들어가면 이제 22개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적과 유물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면서 멋있는 장관이 펼쳐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사신들을 만나죠. 이 동굴이 시간의 동굴이에요. 그래서 과거로 네네. 통하는 시간의 동굴이다. 그래서 그렇죠. 지도를 찾아갔는데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겁니다. 산속이. 네. 그래서 뭐 찾지를 못하는데 갑자기 종소리가 울리면서 띵. 얼음벽이 이제 무너져 내리면서 동굴이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네. 역시 자세히 보셨네. 그 안에 혼천이가 있고 혼천이를 만지니까 여러 유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자애가 만지죠. 네, 맞아요. 걔는 그래서- 아라가 만졌어요. 알아? 그 구슬도 이제 여의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여의주에서 이렇게 펼쳐진 지도를 보고 그 지도 보고 찾아가는 거죠. 네. 근데 구슬이 빛을 비춰서 지도를 나타내는데 이거는 뭐 판타지죠. 근데 이게 혼천이의 손을 갖다 재니까 이 멘트가 그래요. 혼천이의 손을 갖다 대자 우주의 질서가 나타난다. 막 하늘이 쫙 올라서 쫙 이게 펼쳐지는데 혼천이가 뭐냐? 네. 혼천이는 원래 이제 선계옥형의 다른 이름으로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국가의 지도자가 왕이 이제 황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왕의 제위에 오르고 나서 정비했던 게 선계옥형이다. 그래서 북두칠성을 가리키기도 하고 원래 선기는 북두칠성 중에서 앞에 있는 네 별. 근데 그게 이제 혼천이라고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옥형은 북두칠성의 나머지 세 별. 그래서 혼천이의 횡통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이 횡통은 아마 뭐 횡으로 통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기옥형 도수를 상제님께서도 보셨는데 이게 이제 천인합일하는 진법도운의 군사부일체 시대를 여는 그런 인사 문제랑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도전에 해설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사적인 인물의 출현과도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신이 등장하면서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이제 사람들도 충격을 많이 받은 그 신수들이 등장하죠. 그렇죠. 맨 처음에 이제 백호 호랑이의 이제 인도를 통해서 네. 동굴에서 이제 새로운 빠져나가나? 세계로, 네, 새로운 세계로 그쵸, 간다 하면서 더 과거로 들어간다고 해설자들은 표현하더라고요. 예. 이제 여러 동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았던 그리고 웅녀가 있었던 그런 조화의 세계라고 했던가? 이렇게 평화의 세계. 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네. 혼천이라는 게 이제 조선시대 때 나온 거니까 세종 때 네. 그거를 이렇게 만지니까 천성열차 분야지도가 나오는데 네. 그 분야지도는 사실은 이제 고구려 때 시작이 된 거죠. 네. 뭐 태조 때 이제 다시 하기도 했지만 네.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면 고구려 역사부터 사실은 어떤 유물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전에 있던 태고라고 불리는 곳이 사실은 이제 단군조선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해설 중에도 이제 재밌는 게 고구려 이후 그러니까 단군 이후 네. 그 이전에는 네. 하늘과 땅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서 살았던 시대다. 그게 바로 이제 태고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게 이제 점점 서서히 고구려 시대로 오면서 조화를 깨뜨리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자꾸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네.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만약에 그
웅녀하고 단군 신화가 나오는데 그거보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었을까. 아쉽긴 하죠. 예, 이 별자리 같은 것도 사실은 고조선부터 나오잖아요. 고조선의 이 고인돌에 보면은 유판도 나오고 어, 칠성도 나오고. 네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별자리들이 다 거기 다 있는데 네.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네. 나오는데 그게 이제 고구려까지 전해져서 이제 고구려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천 천문도라고 하죠. 네. 눈으로 보아서 이제 볼 수 있는 모든 별자리를 그린 음. 그 천문도를 만들어서 이제 그게 나중에 조선까지 진짜 그 기적인 이어지면, 것 같아. 예. 그런 거 네.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아니,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별을 관측하고 별자리를 만든다는 거는 백성들이 살면서 이제 농사라든가 이제 사는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으니까 네. 이게 이제 고구려 그 강서대명 벽화에 들어있는 사신도가 실제 이제 이렇게 부활한 것처럼 네. 이렇게 네. 나오는 게 너무 멋있고 이제 저는 처음에 왜 꼭 호랑이로 했을까 이런 네. 생각도 해봤는데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소랑 반답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제 88 서울 올림픽 호돌이에서부터 이어지고 그 네. 맥을 이어받았다고 좀 생각할 수 있고 이제 그 30년 만에 네. 이게 이제 소랑이 이제 백호로서 등장하고 그 네. 백호의 인도를 결국 나중에 사신도 나오고 나서 보니까 아 맥을 다 이렇게 이어서 네, 할 수 맞아요.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근데 진리적으로 보면 이 네. 백호가 뜻하는 게 서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서방에 저는 가을 기운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꾸로. 네, 이거 왜냐면 굉장히 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겨울 동계 올림픽이라는 게 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차가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색, 예, 신색. 새로운 지평을 연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중간에 나오지만은 그 무대가 막 펼쳐지는데 마지막에 네. 풍요를 상징한다고 하는 황금 물결이 이렇게 무대를 네. 이렇게 아, 덮어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멋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가을의 금의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백호가 아마 그런 거와 연결을 시켜보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생각합니다. 이게 서신으로 저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아주 그 더 의미 있게 본 건 뭐냐면 성교평을 딱 만졌을 때 그 네. 빛이 쫙 올라서 하늘에 이제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쫙 만들잖아요. 네. 사신이라고 하는 청룡백호 주작 현무가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우리가 이제 보통 자미원이라고 하는 네. 자미원을 감싸서 이렇게 보호하는 네. 네 개의 신성한 동물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땅에서 이렇게 딱 내려와서 땅에서 이제 음. 발견이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집을 지을 때라든가 아니면 이제 무덤자리를 구할 때라든가 아니면 네. 예를 들어 경복궁을 만들 때도 청룡백호 주작 현무의 그 이 기운을 봐서 이제 가장 명당 좋은 데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청룡백호 주작 현무를 등장시켰다는 것은 네. 가장 중요한 장소, 네. 핵심적인 장소. 그러니까 이제 명당 지금 그 하늘의 중심이 이제 땅에 내려와 있는 것처럼 네. 평창이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오는 가장 현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그 수호신이 네. 땅에 내려와서 평창에서 논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것도 뭐 중국에서 사신도도 영향받아서 중국이 먼저 아니냐. 그렇지 않고요. 중국은 거의 이신도가 많고요. 그렇죠. 그 사신도가 거의 등장을 안 해요. 음. 고구려 영향받아서 그냥 그 바깥쪽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이 사신도에 등장하는 용도 최초의 용이 어디냐? 그건 이제 실제 동이족 영역에서 발견됐거든요. 홍사무라 지역에서 이제 발견됐고 그리고 현무도도 최초의 그 현무도도 이제 고조선 유물 지역에서 이제 발견이 됐고 네. 그래서 이런 그 사신도에 등장하는 신수들이 실제로 나오는 출토 지역이 어디냐 발견되는 곳이고 원조가 어디냐 전부 이게 우리 민족의 활동 지역이다. 그리고 환단고기에는 또 이게 이제 웅녀랑 좀 연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왜 백호냐 그건 어떤 가을의 색인데 흰색이 네. 백색인데 우리 민족이 또 백이민족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을의 서방 기운에 추살 기운이 이렇게 몰고 오는 듯한 인상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벽되는 후천 개벽기에 금화 교역의 상도 좀 느껴지고 그런데 한단국에 이렇게 태백일사 삼신오제 본 게 이렇게 나와요. 천재 오방이 조합 기운을 표상하는 영물이 있는데 오방마다 저마다 사명이 있으니 하늘에서는 제이시오 땅에서는 대장군이시다. 오방을 감찰하는 이는 천하 대장군이시고 지하를 감찰하는 이는 지하 여장군이고 그러면서 이제 용왕 현귀는 선악을 주관하고 주작 정표는 왕명을 주관하고 청룡 영사는 곡식을 주관하시고 백호 병신은 형벌을 주관하시며 마지막에 황웅이 나와요. 황웅 중앙 황웅 여신은 그러니까 현무 주작 백호 이렇게 쭉 나오고 네. 중앙에 황룡 황웅 이렇게 보통 표현되거든요. 네. 오신도거든요. 사신도가 아니고 실제는 오신도죠. 네. 중앙에 신이 있는데 이 신수의 위치에 황웅 여신이 나와요. 이 황웅 여신은 질병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이 어떤 가을 개벽기 앞으로 오는 네. 병난에 관계된 것도 이 병난을 극복하는 토의 의미도 여기에 환단고에 좀 일부 좀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바닥에 이렇게 그림들이 이렇게 색깔별로 오행으로 색이 펼쳐지잖아요. 네. 근데 이게 황금색이 쫙 왔다 그랬잖아요. 네. 옥녀가 등장하면서 무대가 이제 제천단으로 바뀌잖아요. 원형의 제천단이 쭉 올라오면서 가운데 이제 사람이 있고 사신이 네 방위를 지켜요. 그러면서 황금색 물결이 이렇게 착 한쪽에서부터 싹 몰려가고 무대를 싹 감싸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방의 중에 황금색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 황금색이 쭉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인면조하고 봉황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이게 중앙 토 자리는 우주의 인사 자리로 얘기하면 이게 절대자 하나님 상제님 자리다. 이제 그렇죠. 토 기운이 쫙 몰려오는 게 이제 거기서 그런 것도 느껴지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느낀 게 뭐냐, 제가 환단곡의 북콘서트가 갑자기 겹쳐지더라고요. 색깔이요 오묘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그 실제 대자연의 성령이 네. 오령이 있다. 이 오행의 그 원래 원조가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네. 삼신문화인데 네. 삼신문화의 그 우주를 통치하는 떠받치고 있는데 실제 신이 삼신이라고 부르는데 삼신문화의 오방에서 신교의 음양 문화가 나왔다. 종도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판단국에서는 목화토금수 오행은 단순한 요소가 아니고 본래 삼신의 우주 성령이다. 삼신이 다섯 방위로 작용하는 다섯 성령, 오령, 거기에 태자를 붙여서 태수, 태화, 태목, 태금, 태토다. 그것을 다스리는 자연신이 동방총룡, 서방백호, 남방주작, 북방현무. 그래서 이게 이상한 괴물이 아니고 자연신이다. 사신도를 이상하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주의 동서남북과 추나추동의 시공간을 천지기운을 다스리는 자연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 그래픽이요. 아, 이 감독이 혹시 한 콘을 받지 않았을까?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 정도로. 근데 이게 안동에 탈의선 박물관 거기를 가봐도요. 네. 그 오방신장에 대한 뭐 탈이 다 있어요. 방위별로 네. 색깔이 다른 그런 탈을 배치를 해놓고 어떤 오방신장 뭐 맞이하는 어떤 구풀이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오방이라든가 오령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네. 태백일사의 삼신오제 봉기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네. 다섯 방위를 뭐 오운이죠 사실은 오운을 각각 그 방위별로 이렇게 지키는 오령과 오제가 있다. 이런 문화가 이제 우리 문화 속에 이제 깊이 새겨 들어 있는 건데 네. 이 사신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만의 어떤 독창적인 문화고 오행이나 오운이나 오방이나 이런 오사 처음에 이게 태백일사에도 나오지만은 환웅천왕께서 신시를 개척하실 때 풍백과 운사와 우사와 삼백과 오사를 두시잖아요. 네. 거기도 벌써 이미 어떤 오행 문화라든가 그렇죠. 그런 게 다 있는 거죠. 그런 중요한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네. 국가를 세우고 문명을 열었기 때문에 이 평창에서도 당연히 오행의 이치가 네. 드러난 게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장도 오행으로 지었다고. 처음서부터 오각형으로 돼 있죠. 아까 말씀했듯이 중국에는 저도 다녀봤는데 사신도 진짜 이거 우리처럼 네. 동서남북에 딱딱 그려져 있는 이런 무덤은 진짜 없어요. 어떤 입구 들어갈 때 조그만한 벽돌에 네. 뭔가 여러 그 짐승들의 그 그림을 그린 것들은 있는데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애초부터 네. 이 중심 문화, 그러니까 이제 이 천재, 이제 황금 문화 이런 게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황제라는 이름은 네. 붙일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은 없었다. 저는 이런 생각도 이제 많이 이제 들거든요. 그게 이제 이시적으로 이제 맞잖아요. 이제. 그 황제라는 이름을 쓴 것도 사실 진시황이 처음인 거죠. 네. 저도 고구려 이 강서대미 같은 데 실제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근데 가보고 느낀 게, 야, 정말 다 퇴색돼 가고 있어요. 사진을 찍으면 빛에 노출되는, 한 번 노출될 때마다 이게 빛이 조금씩 날아가요. 거기 있는 게. 그래서 뭐 밝게 볼 수도 없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보관 상태나 이런 것도 조금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 이제 진해 유적으로 이제 다 바꾸고 있잖아요. 왜곡해 버리고 있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쪽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유물이면서 우리가 건들지를 못하고 우리 뜻대로 전시도 안 되고 이렇게 돼서 어차피 저거는 그 상징성으로만 남아 있고 결국 다 가져가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자손으로서의 후손으로서의 이런 참 무능력함 뭐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뭘 해야 되는가 뿌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아, 이번에 그 평창에서 이제 평화가 오고 이제 또 조화가 이루어지면 북에 가서 그 무덤 다 뜯어 고쳐야죠. 그 중국에 있는 건 못하더라도 이제 북한에 있는 그 고구려 무덤들 들어가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대충 복원이라도 하면 어떨까. 남한에 있는 것부터 어떻게 좀. 이 전체 개막식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지 사람들이 가장 놀라고 했던 거 인면조와 이제 봉황 얘기들이 이게 나옵니다. 인면조.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꿈에 나올까 무섭다.
인면조 얘기는 처음엔 그러다가 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보면 볼수록 끌린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생각난다고. 이 인면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면조가 그 고구려 백화에 실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덕흥리 고분벽화 속에 인면조가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 다른 데도 찾아볼 수 있대요. 무령왕릉에서 나온 은잔 받침에도 새겨져 있고요. 그래서 네. 그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어떤 신선 문화를 엿볼 수 있고 어떤 장수와 무병을 상징하는 그런 새로서 등장을 해왔습니다. 네. 이게요 인면조뿐만 아니고 고구려 벽화 있는데 보면은 네. 막 공룡 같은 모습도 있고요. 공룡.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판타지 세계에서만 볼 수 있는 네. 다양한 이 자연신 이런 형상들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고구려 이 덕흥리 벽화에 보면 이제 이름이 써 있어요. 이 사람 얼굴을 한 네. 새 이름 천추, 만세, 그다음에 하조 이렇게 돼 있는데 방송에서 해설에는 천년을 사는 세조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뭐 천추를 나타내는 거죠. 천추. 그러니까 천번의 가을. 가을을 그것도 뜻해서 가을. 이것도 네. 뭔가 의미가 있어요. 그 천번의 그러니까 가을. 천번의 가을. 그 우주에 가을이 온다는 거하고도 네. 연결이 좀 뭐가 되고. 그러니까요. 네. 천추는 근데 워낙 그 보통 명사처럼 네. 쓰는 거라. 아, 그래요? 네. 네. 천추 장렬. 천추의 한이다. 네. 천추의 한. 네. 그때 천추구나. 네. 이거 몰랐네. 만세는 이제 만년을 산다. 뭐 이렇게 하조는 이제 새 등에 이렇게 약병을 들고 다녀가지고 무병장수를 상징해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이제 신선이 세계죠. 신선이 네. 세계를 표현한 거예요. 그게 소치 때 마지막 폐막식 평창 그 공연이랑 이게 서로 맞닿아 있어요. 그럼 거기도 보면은 가야금을 뭐 한 노인이 하늘에 이렇게 고하고 십상생들이 나오고 네. 그래요? 평창이라고 피읍이라고 쓴 그 남대문을 어린 아이들이 줄을 지어서 이렇게 남대문 놀이를 하고 하는 거 보면 네. 그게 연장선인 것 같아요. 네. 평창이 마치 어떤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지평을 여는 도시인 것처럼 이제 한 거거든요. 그 우주의 중심이 지상으로 이제 잠시 이제 출장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이제 요게워치라고 있는데 그 거기 보면 이제 그 사후세계에 관한 거 되게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네. 인면견이 나와요. 아하. 사람 얼굴 한 개가 나오는데 네. 인면견도 이제 원래는 술 취해서 죽은 아저씨인데 음. 뭐 근데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요 여러 문화권에서 사실은 스핑크스 사람 얼굴 이것도 아니야? 아, 그렇죠. 사람 스핑크스. 얼굴은 맞아요. 그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스핑크스도 사실은 뭐 1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지금은 얘기하고 있고 오, 1000년 전이요? 원래는 이제 이집트 초기 왕조 시대에 고왕조죠, 고왕조. 이집트 제4왕조 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학자들은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1000년이 넘었다. 왜냐하면 그 스핑크스 옆에 이제 물이 흐르면서 깎아 나간 자국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이거는 1000년도 넘었다. 옛날 그 강물이 흐르고 이제 홍수가 있었을 때 만들어진 것이지 그 전에 아니. 그리고 사실은 뭐 미스테리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봉황은 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세상이 평화로울 때 나타나는 신비한 새다. 그래서 인면조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환극으로 온 세상이 덮인 다음에 하늘 땅 사람이 조화를 이룬 그런 마지막에 등장한다. 이렇게 해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수들이 과연 그럼 뭐 그냥 환상의 새냐, 환상의 동물들이냐, 아예 없는 뭐 이야기 속에 그냥 꾸며져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증산도 진리로 해석을 해보면 네. 실제 이제 동물도 사람이 돌을 닦아서 이루는 그 최상의 경지가 이제 신선으로 이렇게 본다면 동물도 돌을 닦는 그런 유의 그 짐승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동물도 감정을 가지고 수행 문화가 있을 수 있고 그들만의 또 이제 사후세계가 또 존재한다. 그래서 동물이 돌 닦고 뭐 무슨 천녀를 닦고 뭐 이런 게 많이 이제 전설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동물이 일정한 경계 수준에 이르면 이런 신비로운 동물로 이제 태어나기도 한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했던 코코 알리브리에. 예. 멕시코에 등장하는 브리헤. 브리헤라는 그런 것도 해석을 해보면 실제로 알리브리헤. 이렇게 고양이와 개가 사후세계 갔더니 그 사후세계 안내자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동물로 진화하잖아요. 그렇죠. 날개도 그것도 있고. 신수문화죠. 예. 신수만 그렇죠. 예. 구미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돌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꼬리 9개 달린 건가요? 구미호도 보면 태을금화 종지에 보면 그 신령한 동물이 되는 것은 네. 그 명산 대천의 정기를 받아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동물들도 당연히 그 거하고 있는 기거하고 있는 그 산이 정말로 좋은 산이고 산이 그 지기가 신령스러우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곤륜 산맥에 살던 곤륜산 그렇죠, 인근에 살던 이제 여우가 야 근데 이제 실제 기록으로 보면 구미호가 어디서 나오냐? 청구국에만 나온다.
라는 기록도 있어요. 산행형 기록도 있고. 천자에게만 나타난다. 예, 맞아요. 그런 기록이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천국이요. 얘기, 천국이 우리 민족을 얘기를 해요. 이게 원래 이제 단군조사의 별칭이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짐승들이 뭐 무조건 긍정적인 역할이냐 아닌 네.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런 신수 문화가 실제로 존재하고 고구려 벽화 속에 등장하는 신수들은 음. 굉장히 중요한 이 천지를 다스리는 뇌 부분적으로 하나하나씩 역할을 맡은 굉장한 자연시인들이다. 근데 이렇게 볼수 있죠. 이게 신라 때 보면은 네. 뭐 고려 때까지도 뭐 신라 때 보면은 용을 봤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옛날에는 용이나 봉황을 봤다는 기록도 있거든요. 구묘를 봤다는 기록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런 기록을 보면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출연을 했던 것 같아요. 도깨비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둔항에 예전에 작년에 갔었는데 이 둔항에 가면은 여러 무덤이 있거든요. 무덤이 한 3,000개가 넘는 무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일반인한테 공개를 안 하는데 거기 가보면은 네. 진짜 딱 구미호 딱 그려져 있어요. 오. 그 무덤에 구미호 그 무덤인가요? 한자로도 구미호라고 써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굉장히 높은 왕급 되는 사람의 이 무덤인데 거기 벽화가 막 그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무덤 그 사방에 벽화가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 천정 근처에 이제 벽돌로 쌓아져 있는 거에 그려져 있는데 구미호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아, 이 곤륜산맥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거기가 둔항이. 그래서 진짜 옛날에 구미호들이 있었구나. 둔항 석굴. 네. 곤륜산 청기바다. 맞아요. 석굴이 있는데 거기에요. 거기 보면은 보통 장소가 아니죠. 우리 역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곳이다. 또 소랑 반답이 또 이제 마스코트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없어서 못 판대요. 아 진짜요? 난리래요. 그 지금 물량을 찍어내는 거에 팔리는 속도를 거의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얘네 고향이 중국이라고 기사가 그렇게 썼어요. 투랑과 반다비의 고향이 중국? 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요? 네. 아 이거 중국에서 만들어요? 네, 중국산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런 의미로. 네. 예, 뭐 중국이 우리한테 조공을 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시다. 근데 이제 이거의 배경은 네. 실제로 이제 단군이 그 역사를 신화로 이제 얘기하는 거기서부터도 출발하겠죠. 그래서 이제 곰호랑이가 있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부터가 아무리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적폐청산하시면서 노력하시고 있으시지만 네. 역사는 한참 멀었다. 예,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한테도 그렇고 뭐 시진핑을 만날 때도 그렇고 이제 이걸 이제 평창 올림픽 한다고 홍보하는 건 좋은데 네. 아 곰 호랑이의 후손인데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단군 신화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라고 재밌게 얘기를 했겠지만 네. 실제로는 시진핑 그 부인도 이렇게 아 나도 그 신화 알고 있다. 근데 이제 그 뭐 지금 중국은 실제 이제 그런 신화나 웅녀마저도 이제 자기네 걸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곰 호랑이가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고 아 이거 토템이죠. 이건 토템을 이제 곰 토템을 네. 그 갖고 있는 족하고 이제 호랑이 토템을 갖고 있는 족 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예. 이거 환웅천왕이 이제 그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대목만 인용을 해도 환웅천왕께서 무리 3천을 이끌고 백두산 그 신단수가 있는 신시에 이제 도읍을 정하시고 배달국을 여실 때 보면 웅족과 호족이 있었다는 거죠.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 중에. 근데 웅족과 호족도 물론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토템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사람 되기를 기도했다. 그 말은 뭐냐면 광명의 인간. 그 문명화된 그쵸. 어떤 인간. 그러니까 광명화된 인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문명화된 인간이고 네. 과거로 말하면 광명화된 인간이죠. 그러니까 참 사람이 되기를 서원을 한 거죠. 그래서 웅족과 호족에게 동굴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에 햇볕을 보지 말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결국 이제 웅족의 이제 한 분이 처음으로 이제 그 광명의 인간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도를 올려서 저도 이제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뭐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웅족과 호족으로 바뀌게 된 것은 삼국유사의 일웅이로라는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롱이로. 예. 그러니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웅족과 호족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당시에 분명히 어떤 수렵 채집을 하고 있던 그런 어떤 원주민들이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곰이나 호랑이처럼 전투적인 맹수들을 이렇게 숭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환웅족은 이미 어떤 하늘을 숭상하고 광명을 숭상했기 때문에 그런 유물이나 그런 게 있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게 아닌가. 토템을 믿는 원주민과 문명화된 광명화된 그 이주민의 차이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여기 사신이 나오고 네. 막 이렇게 신성한 동물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다가 딱 문재인 대통령 소개를 하잖아요. 네. 이 타이밍이 약간 절묘했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어차피 그 이 중심 토 자리가
하늘에서는 우리 천재, 우리 삼신 상제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지상에 이거 대리권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상을 다스리는 그게 누구냐 했을 때 여기에서 컨셉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거의 딱 소개를 하면서 이제 개회식 선언을 하는 그 장면이 이게 뭔가 의미 있는 이 순서를 두어서 등장을 시켰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순서가 의미가 다 있더라고요. 네. 선수단 등장하는 것도 그렇고 맞아요. VIP 소개하는 것도 네. 그렇고 다 그 중간중간에 어떤 스토리화 시켜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의미가 또 꽤 있네요. 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안타까운데 이런 게 캐릭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약간 우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캐릭터는 필요하니까. 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토템은 뭐 옛날 거 얘기하는데 지금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비 베어스가 있나? 롯데 타이거스, 두산 베어스? 옛날 거군요. 죄송합니다. 거기가 토템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실제 토템을 실제 하나 내세워서 이글스. 마스코트로. 그렇죠. 예. 아직도 토템이 야구에서는 엄청나게 쓰이고 있는 거죠. 그냥 뭐 탈 쓰고 야구뿐이겠어요. 나오잖아요. 예, 탈 쓰고 나오고 뭐 이렇게 쉬고도 네, 하고. 맞아요. 예, 토템입니다. 토템. 토템은 우리 생활 속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토템이 그러면 그 탈 속에 사람 없고 그냥 진짜 곰이 들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역사를 왜곡하려면 작작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참 너무 화가 나기도 하면서도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될 게 되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